유제 2번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대요. 자, A4 써봐야지 알겠죠. A4는 뭐라고 한다고? Y와 Y는 가우스 X분의 4 X가 5보다 크거나 같대요.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X가 1이면 요 값이 얼마야? 가우스 4니까 Y 값이 4가 되겠죠. 맞아요. 자, 얘가 1보다 커지면 점점 작아져요. 어디까지 작아져요? 그냥 계속 분모가 커지니까 0. 얼마까지 작아지겠지. 다시 얘기하면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분의 1은 양수 조건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변하고 양수인 건 변하지 않아. 됐어? 다시 얘기하면 x분의 n은 n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다고. 알겠어? 자, 양수일 때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 변한다. 그리고 양수인 건 변하지 않아요. 잘 기억해 주시고, 다시 이런 얘기, x의 1부터 순서대로 그냥 넣어봐. 니네가 어차피 자연수는 아니고 실수잖아. 그럼 1점 얼마 들어가면 1점 얼마 들어가면 3점 얼마 될 거고, 맞아? 점점 작아질 거야. 2가 됐을 때 2가 되고 4가 됐을 때 1이 되고, 알겠어? 3분의 4가 됐을 때 3이 되고, 계속 작아지다가 x가 계속 커지면 어디까지? 0. 얼마까지 작아질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상은 못 작아지죠.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얘가 x가 1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가우스 x분의 4는 얼마가 되고요? 3이 되고요. 3분의 4에서 2까지는 가우스 x분의 4가 2가 되고요. 1이 되고 어디까지 될 수 있다고? 0까지 될 수 있다고. 다시 얘기하면 A4는 0, 1, 2, 3, 4가 되죠. 됐어? 아, 그럼 결국에 지금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요식 자체가 n 이하의 0 이상의 정수들을 모아놓으란 얘기가 되는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면 0부터 n까지의 정수를 의미한다고. 알겠어? A6는 마찬가지 6부터 순서대로 작아져서 얼마까지 될 수 있다? 0까지 될 수 있다가 된다 이 얘기라고요. 자, 그때 얘네 둘의 무슨 집합? 교집합. 그러면 A4랑 같겠네. 됐어요? 유제 7번. 그러니까 써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니네가 찾아야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그러죠. 두 집합의 교집합 부분을 제외한 여기요. 다시 얘기하면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어쨌든 뭐라고? 대칭 차집합이 A가 되도록 하는 집합 일을 한번 구해 보시래요. 그러면 첫 번째 써봐. 공집합 A랑 공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A 빼기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 빼기 A고요.
공집합 빼기 A는 공집합이고 A에는 공집합 뺀 건 A입니다. A랑 공집합의 합집합은 당연히 A가 되니까 일단 1번은 맞습니다. 됐어? 2번 전체 집합과의 대칭 차집합 A에서 전체 집합 빼고 합집합 전체 집합 빼기 A고 A에서 전체 집합 빼면 공집합 되고 공집합과 전체 집합 빼기 A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빼기 A고 A의 뭐랑 같다? 여집합과 같겠죠. 됐어요? 세 번째 A 대칭 차집합 A는 A 빼기 A 합집합 A 빼기 A잖아. 공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될 거고 네 번째 A 대칭 차집합 A 교집합 B는 A 빼기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B 빼기 A요. 항상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 빼면 공집합이 되고요.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부분 이쪽 하나만 남는 거죠. 어쨌든 4번은 아닙니다. 5번 A 대칭 차집합 A 합집합 B는 A에서 합집합 뺀 거 합집합에서 A 뺀 거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 합집합에서 A 빼면 여기만 남네요. 어쨌든 아닙니다. 됐어요? 24번 갑시다. 야. 자, 집합의 개수예요. 집합의 개수면 무조건 반드시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알겠어? 여기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원소의 개수나 기타 조건이 붙었을 때는 정확하게 경우의 수로 풀 줄 알아야 된다. 잊으시면 안 되죠. 자, 뭐라 그랬냐면 R 빼기 P가 X의 부분 집합이고 X는 Q의 부분 집합이라고. 일단 R 빼기 P부터 구해 보셔야죠. R에서 P 빼면 2, 3, 7입니다. 집합 X에 반드시 포함되는 원소가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됐어? 요 3개는 반드시 포함이 되고 나머지 원소 몇 개가 4개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X를 여기서 만든다 그러면 집합 X의 개수는 16개가 되는 거지. 자, 근데 뭐라 그랬어?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무슨 조건?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라고? 5개 이상이래. 그럼 저 4개가 마음대로 다 들어가거나 안 들어갈 수는 없고 반드시 여기에 몇 개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2개 이상이 4개 중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됐어? 다시 얘기하면 4개 중에 2개가 더 포함이 되거나 4개 중에 3개가 더 포함이 되거나 4개가 모두 포함이 되거나로 나누어서 셀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이 몇 개가 나오겠다? 11개가 나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는
여집합으로 풀 수도 있겠지. 전체에서 한 개도 더 추가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됐어? 그리고 한 개만 더 추가시켜 주는 경우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11가지가 나올 수 있다. 경우의 수를 풀 때 두 가지 이상의 풀이가 보이면 반드시 두 가지로 다 풀고 검산을 해줘라. 알겠어? (27번이요) 자연수 배수의 집합 A3 3의 배수 A6 10의 배수 6의 배수 A10 10의 배수 자 그때 A6과 A3 합집합 A10 이 새끼가 누구의 집합과 같은지 확인을 해 주시래요. 자, 분배를 쓰셔도 되고 그냥 가셔도 되고 여기 그대로 요 전체의 집합에서 A6과의 교집합 겹치는 것만 찾자고 당연히 여기 6의 배수 있을 거고 됐어. 여기도 6의 배수 있겠죠. 됐냐? 얘네들을 다 모으면 이렇게 되고 어차피 여기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 전부 3의 배수에 들어가 있잖아. 맞아?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뭐랑 같다고? 6의 배수랑 같을 수밖에 없네요 라고 그냥 찾아주시면 돼요. 제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되게 있어 보이게 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써봐. 제발 써보고 그냥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어요? 30번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요것도 중요한 성질 중 하나죠. 봐, 야 합집합이야 합집합.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싹 다 모아놨는데 싹 다 모았는데 공집합이야. 합집합이 공집합이라면 무슨 말이야? 각각이 전부 뭐란 얘기야? 공집합일 수밖에 없다란 얘기야. 누구라도 원소가 하나 있으면 다 모아놓으면 당연히 원소가 하나 이상 있겠지. 합집합이 공집합이다 뭐라고요? 반드시 이 집합들이 전부 공집합이다 라고요. A와 B는 뭐란 얘기고 서로소란 얘기고 B에서 C를 뺐는데 공집합 뺀 게 공집합 앞에가 작은 집합 B가 C에 뭐 한다고? 포함이 된다고 부분집합 관계에 있다고. 됐어? 아 B는 C에 포함되어 있고 A랑 B는 무슨 관계? 서로소 관계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최대한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A와 C는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기억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네. 뭔 쌉소리예요. 이응 B 합집합 C가 되네요. 맞아요. 이건 A랑 C의 교집합 이니
있을 수 있잖아요. 됐어요? 32. 아, 머리 잘라야 되는데 머리 자를 시간이 없다. 이현아, 내가 빨간 머리하고 저 민석이랑 반사 감독. 나한테 반삭을 하려고요? 민석이랑 쌤, 네, 그냥 단독 5천원 잘라드릴까요? 단독 5천원에 잘라주시고요. 깔끔하게 저를 잘라드릴까요? 반대. 안 깜빡하면 내가 저 진심인데. 빨간색 하실 거예요. 몰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신 후에 겹치는 부분을 한번 빼줘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20, 28이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고요? 6개가 된다고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집합,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되고 모르간이 떠올라야 되고 전체 집합에서 뭐를 빼주면 된다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33번이요. 전체 집합 원소 30개, A 여집합 빼기 B의 원소 7개. 불편하죠? 바꿔야지. 사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뭐 쓸래? 모르간. 합집합의 여집합이 몇 개? 7개. 다시 얘기하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23개다. 여기가 지금 7개. 전체 30개, 여기 23개. 뭐라 그랬냐면 N B 빼기 A가 또 8이래요. B 빼기 A는 어디죠? 여기요, 여기. 됐어? 그러면 여기 몇 개야? 15개. 산수 이 새끼들아.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합격 학생 34명. 국수 두 과목 방과후. 국어 수학 22. 두 과목 어느 것도 신청 안 한 애가 몇 명? 6명. 최소 한 과목 신청한 애가 몇 명이라고? 34 빼기 6, 28이라고. 고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9, 22에서 얼마 빼면 된다? 28 빼면 된다. 11이다. 맞나? 11? 13이냐? 됐어요. 국어, 수학, 여기가 13명, 여기가 9명, 여기가 6명. 뭐 찾으래? 수학만 9명. 37.
수학, 교학, 과학, 교과 선호도를 조사를 했대요. 수학 선호가 187명. 과학 선호가 몇 명? 215명. 두 교과를 모두 선호하지 않는 학생. 두 교과를 모두 선호하지 않는 학생. 이 새끼의 뭐를 구하라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자, 여기 최대 최소 구하라고요, 지금. 됐어. 그럼 결국에는 뭘 구하라는 얘기랑 같아요?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합집합이 최대면 여기가 최소, 합집합이 최소면 여기가 뭐가 된다고? 최대가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최대값은 최소값은 각각 어떻게 된다라고 기억하라고. 최소값은 작은 게 큰 거 안에 포함이 됐을 때. 맞아. 다시 얘기하면 큰 거의 원소의 개수가 합집합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이 되고요. 합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최대한 안 겹치게, 최대한 안 겹쳐야 합이 최대라고. 근데 확인해야 될 거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얘네들의 합보다 크면 절대 서로소가 될 수가 없다고. 왜냐면 전체 집합이 대장이기 때문에 최소 몇 개는 겹쳐야 된다고. 최소 52개는 겹쳐서 어디로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고. 350으로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됐냐? 둘의 합이 최대를 넘어가지 않으면, 둘의 합이 전체를 넘어가지 않으면 합집합의 원소의 최대값은 두 개의 합이 되는 거고, 더했을 때 넘어가 버리면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고. 알겠어? 그리고 마찬가지 교집합의 최소값은 뭐라고? 하나도 안 겹칠 수 있어. 근데 합집합의 두 개 더한 게 전체 집합의 원소를 넘어가면 최소 이만큼은 겹쳐줘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알겠니? 교집합의 최대값은 마찬가지 누구? 작은 게 큰 집합 안에 완전히 포함이 됐을 때 최대값 작은 원소의 개수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38번) 무조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놓으라고요. 1학년 전체 학생 수가 120명. 한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게 31명. 고로 얘네 전체 합은 (89명이) 된다고. 그리고 국어 선택 이렇게 가자. 국어 선택이 40명. 그 다음에 수학 선택이 52명, 영어 선택이 35명.
국어 영어 선택이 17명, 국어 수학 선택이 12명, 두 과목 이상 선택한 수 자, 일단은 요 순환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더해 주시면 (87에 127이)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얘네는 거의 세트처럼 취급을 당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통째로 빼주면 D, E, F 하나 남고 G 2개 남고 그 값이 얼마가 나온다고? 38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게 뭐냐면 지금 네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건데 비슷하죠? 38 빼기 G가 38 빼기 G. 그래서 뭐냐면 결국에 지금 니네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 4개를 다 보기보다는 G 하나만 보시고 G가 뭐일 때 최대일 때 뭐가 되는 거고 최소가 되는 거고 G가 최소일 때 뭐가 된다고 최대가 되는 거거든. 됐냐? 자, 그럼 G는 3개 교집합이란 말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3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0개보다는 많고 크거나 같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G가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세요. 당연히 E도 0보다 크거나 같고 D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G는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마찬가지 G는 17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G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1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G가 최대일 때가 최소값을 갖는 거고 얘가 최소일 때가 최대값을 갖는 건데 이 문제는 일단 패스하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그때 가서 그냥 이해해서 풀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 알겠어? 요게 이쪽 계통에서 나오면 거의 제일 어려워요. 이쪽 계통에서 나오면 제일 어렵고 일단은 7개 미지수 놓고 3개 값 처리해서 문제 푸는 거 있잖아. 일단 이쪽으로 많이 연습을 하시고 요거는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이거는 미리 준비해봤자 사실 크게 향상될 내용이 아니라서 그 직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시험 직전에. 알겠지? 요건 그냥 요 정도 선에서만 그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됐어? 질문도 없어요? 없어? 응? 네. 네.